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0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업무 추진비 공개 논란을 비롯해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어 10월 국회 역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국회를 달군 뜨거운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심의원이 정말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 이슈가 거의 전국의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미 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평. 지금 이 논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네. 이 청와대가 그리고 또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지금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은 심재철 의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 자료, 예산 자료들을 다운로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애초에 시스템을 개발할 때 보안 문제를 철저하게 신경 썼으면은 생기지 않았을 문제다. 이건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 들보를 못 보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심재철 의원이 아니라 언론이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고. 근데 이렇게 해서 재정정보 시스템이 들어가지고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 들어가서 백스페이스 2번 치니까 우르륵 다운로드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밀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알려줘야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정부에 기밀이 포함됐다고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다운로드를 지금 주장하기로는 47만 건이라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동안에 그게 열려 있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면 그걸 최소한 알려주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청와대에 오히려 제출하거나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는 게 원래는 맞다. 물론 이제 공개된 자료로만 볼 때는 그게 기밀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다면 그렇게 처신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었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심재철 의원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남의 알겠습니다. 눈에 흠만 열심히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서로 침소 본대하고 과민 반응 한판 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게요. 사실 아까 김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물론 이번 정부에서 개발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운영상에 그런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근데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통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결함을 찾아가지고 결함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화이트 해커라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대신 그 중에 내용 중에서 특활비 관련된 부분은 특활비 업무 추진비 관련된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 따로 이제 열람하겠다라고 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했듯이 47만 건, 48만 건 이런 문건이 저는 보안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어떤 그냥 특정 국회의원실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국회의원실 가보면은 9명의 전혀 IT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 엄청난 문건을 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만약에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만약에 정보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털고 싶은 방은 심재철 의원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존재하게 하는 것도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하고 싶고 반대로 그러면은 이게 원래 나왔던 곳간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 양쪽 다 이번에 굉장히 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료 입수 경위를 두고 기재위도 문제였고 지금 심재철 의원도 문제였다 이렇게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기재위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심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네.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 국회의원실에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회의원실을 해킹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정도 자료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하는 것처럼 정상회담에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어딘지 안다 그러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이 먹을 음식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청와대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리려고 사실 했던 거잖아요. 물론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이제 보안을 유지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외하고 제출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저는
이번에 청와대도 여론전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아까 말했던 식자재가 되는 정보 같은 것들은 이건 청와대가 오히려 기밀 누설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이 가져간 정보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것 자체도 기밀이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자면 뭐냐면 문건이 47만 건이다, 48만 건이다 이러면요. 예. 9명의 보좌진이 하루 종일 1초에 한 건씩 봐도 이게 하루도 다 못 봅니다, 보면은. 그런데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여기 식자재가 있었어?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여론전이 지금 이게 워낙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쌍방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보니까 예. 여론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서로 이제 막 이런 기밀에 가까운 걸 까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청와대 이번에 그 공개한 정부 쪽에서 공개한 그 내용도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창과 방패잖아요. 예. 막 찌르는데 방패로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막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산 회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실이라고 하면 이게 국회의원실한테 특별하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아이디를 줘서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건 원래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처음 열어본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열어본 사람인데 그게 백스페이스를 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건 다운로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열심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한번 털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거를 다운로드 받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건 심재철 의원실에서 일부 의도를 갖고 들여다봤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실에서 문이 열렸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갖고 오는 것은 그건 좀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다. 이해찬 대표가 딱 그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니 빈집에 들어갔는데 문 열렸다고 아무나 막 들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시스템 결함이라는 거는 우선 구축한 단계에서 사실 사용자가 권한을 이제 다 부여받게 돼 있는 건데 네. 그 인증 토큰이라는 걸 관리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김성원 선생님의 권한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자체를 막는 것이 우선 저는 선제적으로 중요했다. 예. 이게 뭐 해킹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런 보안 결함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반복적으로 몇십만 건이 됐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말했던 해킹이라는 표현을 처음에 정부에 썼는데 이제는 언론에 이제 결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오히려 그렇게 한 의원실을 해킹을 했던 의원실로 몰아갔던 것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식선을 봤을 때 심재철 의원실에서 심재철 의원이 원래 선생님 하던 분인데 뭐 해가지고 엄청난 IT 전문가들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의원실을 꾸려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디 전 재밌는 댓글도 봤던 게 고양이 키우시는 분인데 고양이 밥 주는 기계도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 고양이가 밥이 나오면은 계속 누를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기계의 결함입니다. 그것도 보면 고양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충분히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결함을 알았으면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그 심재철 의원실에 접근해가지고 당신은 해킹이다 내놔라 뭐 이렇게 압수수색한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 아니라 잘 협상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민감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회수하는 방향 또는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취급할 수 있는 비밀 정도의 수준의 것들은 또 심재철 의원에서 그러면 정식으로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몰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면 어느 날 심재철 의원이 자 내용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반박하고 또 다음 날 또 다른 내용 공개하고 청와대 반박하고 이게 지금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영린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영린이요? 싶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청와대를 감사하는 문제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민한 부분들이 청와대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정권의 정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를 건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고 힘든 문제거든요.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린 거예요, 사실은. 건드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심재철 의원도 제가 볼 때는 그걸 의도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내용들을 살피기보다는 정치 공방으로 격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국감 시즌하고 맞물려서 서로 간에 여기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이걸 네. 쭉 긋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격화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해명이라는 것도 정부에서 상당히 좀 아주 이제 칼로 자른 듯이 해명을 하면 될 텐데
감정을 좀 자극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은 뭐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던졌죠. 그런데 예. 그 중에서 해명이 충분히 된 것도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걸 해명하면서 한 10가지 중에 한 3가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3가지 정도 해명된 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의 무슨 생산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감정이 더 상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이제 국감 시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해명이 안 된 부분 일례로 예를 들면요. 갔던 음식점 고가의 같은 식당, 예, 고가 식당 같은 거, 뭐 사실 그 초밥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앉아 있는 곳 아주 가까운 곳인데 네. 저는 진짜 먹으려고 해도 예약도 안 돼서 못 먹는 곳인데 그걸 어떻게 청와대 사람들은 제 집 드나듯이 그렇게 했느냐? 예. 거기 원래 바쁠 때는 예약도 안 돼요. 근데 그리고 기본으로 가장 싼 게 저녁 때 12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집에다 가가지고 무슨 업무를 봤다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또 시간대도 사실 심야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많은 부분도 지적을 했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클린카드를 자꾸 연상하게 만드는 네. 일인 것 같아요. 클린카드 같은 경우에는 술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아예 차단이 돼 있거든요. 음식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뭐 일반적인 호프집 같은 건 모를까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식당으로 돌려서 허가를 받는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 청와대는 그러면 예외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예외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청와대라고 하는 이 기관의 어떤 특성 같은 거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과 비업무 시간이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추가 업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측면들이 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 그런 업무 구분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특수활동비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사실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굉장히 넓을 뿐더러 뭐 외교 관련돼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기관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근데 그런 기관에서 사용한 내역을 이 작가가 가지고 돈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온당한 공격인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격은 아니라는 그런데 생각은 이제 들어요. 그런 음식점들이 상호가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상호만 공개되면 대충 어떤 분위기의 것들인지 사람들이 알 겁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외교 활동이나 아니면 민감한 정보 활동 같은 걸 하기에는 또 보안이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닙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또 저 저가의 음식점도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밥을 먹었다 보기도 어렵고 해명처럼 늦게 여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다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공개하진 않을 거라 보지만은 왜 이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건에 걸쳐가지고 사용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과거의 적폐 중에 하나로 인식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쌈짓돈처럼 나랏돈을 쓰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너무 가볍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미리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청와대가 선을 긋겠다고 선언하는 것 중요하고 이번에 보면 심재철 의원이 잘못 알았다 그러면서 뭐 업종 코드를 잘못 입력한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랬으면은 정부에서 그 결함을 어떻게 이제 고치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카드사라는 것은 청와대에도 똑같은 카드 살 것이고 일반 공무원이 쓰는 카드 똑같은 카드 살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업종 코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에서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계기로 삼아가지고 얘기하면 될 텐데 자꾸 서로에 대해 가지고 감정적 공격이 가해지다 보니까 솔직히 내일 있을 대정부 질문에서 뭐가 나올지 저도 이제 엄두가 안 납니다. 진짜 지금. 감정적인 곳은 지금 국회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여당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이다, 반국가 행위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를 건드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심재철 의원이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하는 업무 추진비가 2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와인바라든가 아니면 뭐 이자카야나 이런 데서 일반적인 식당이 아닌 곳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금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네. 물론 청와대 보고 왜 완벽하지 않았느냐라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말도 좀 설득력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청와대가 사용하는 예산 규모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가 마치 뭐 예산을 함부로 쓰는 집단처럼 이렇게 취급받을 정도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청와대의 어떤 기관의 특성을 보면은 이것도 뭐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할 만한 성격은 아닌데 예. 우리 이제 침소봉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청와대가 마치 업무 추진비나 전체 예산 사용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부풀리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붙은 이유는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위에 지금 제소를 하겠다 심의원을 그리고 반국가 행위로 규정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사실 금액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뭐 그냥 시정하겠다 정도로 하면 끝날 일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면 끝날 일이지 뭐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까지 번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냐 또는 왜 이렇게 법적인 부분까지 이제 서로 이제 거론하게 되느냐 봤을 때 저는 이제 심재철 의원도 모르는 아까 말했듯이 몇십만 건이기 때문에 본인도 다 분석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네. 못했죠. 본인도 모르는 뭔가를 들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은 거꾸로 야 여기 뭐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이제 하고 이제 더더욱 이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사실 결말이라는 게 이러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분석해봤더니만 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소강 국면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상황을 보면은 국민들이 비싼만 먹었으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뭐 지적했으면 지적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서로 극한 대립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과거식으로 따지면 단란주점에서 만약에 한 건이라도 발견됐다 그러면 아마 청와대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나머지 갖고 있는 굉장히 예민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언론이면 모를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제출하거나 아니면 폐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엄청난 무기가 있거든. 협박식으로 하면 안 되는. 네, 나한테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좀 오만하게 비춰질 가능성이 좀 있어 지금 보여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도 이 정보를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게 본인에게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사실 이런 일이 보통 야당에서 원래 문건을 많이 입수하게 되면은 상임위별로 의원실로별로 나눠가지고 좀 이걸 분석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렇지 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거든요. 있는 지금. 상황이죠.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나눠주는 것 자체가 비밀이 이제 유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자유한국당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의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 동원돼가지고 분석해도 모자랄 판에 예. 혼자 의원실 하나가 지금 몇십 명의 문건을 지금 이제 힘들겠네요. 낑낑 거기 분석하고 의원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뭔가 추가 폭로가 그럼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여부도 궁금해요. 아마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들 중에서 뭐 폭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오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어쨌든 재정 관련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것들이 연장선에 있는 어떤 것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 기밀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한 것이다라고 물론 굉장한 것이긴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카드 영수증이나 아니면 그 용처에 의해서 나온 국가 기밀들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동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 정보의 한계 안에서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것들과 괴는 비슷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서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의정 활동을 여론몰이로 위축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나오는 업무 추진비 내역 같은 정도라 그러면 이걸 기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지금 심재철 의원 칼집에 들어있는 칼이 뭔지 이게 이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방이 좀 확산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성역일 수는 없어요. 제가 네. 볼 땐. 우리 국정원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국회 특활비 얘기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공식적인 업무 추진비 있는데 뭐하러 특활비라고 그래서 급여성으로 돈 주고 네. 마음대로 쓰게 하느냐. 국민 세금을 그런 데다 써도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만약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공식적인 방법이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업무 추진비 내역을 얻었고 그걸 공개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너무 흥분해서 많이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정도 사안 나온 걸 가지고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 그건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의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수도권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해서 지금 논란을 빚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지금 심재철 사퇴와는 여야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벌써 한 달 다 돼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실질적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성격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오늘 이해찬 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어떤 약간의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밀에 해당하긴 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기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궤가 다른 것이고 저는 부적절했지만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죄가 될 사안인지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 정서법상 신창현 의원이 훨씬 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해요. 아니, 우리 국민들한테 집값 문제만큼 이렇게 예민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과천하고 의왕이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그걸 개발 지역을 미리 빼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해버린다? 그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정작 정말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갈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엔 공개를 그냥 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 예. 혼자서 그거 알고 부동산 뭐 투기 업자나 뭐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근데 이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든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어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이 마침 또 지금 이게 심재철 의원 나왔을 때 또 뭐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구색 맞추기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볼 땐 철저하게 진상조사도 하고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국토위에서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가 밝혔거든요. 이해관계 없는 분이 근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강남 부동산 가진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아무도 못 낼 것 같은데 뭐 농담은 웃자는 얘기인데 예. 그런데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의 어떤 폭등세인데 있어가지고 정책 이번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강남 부동산 폭등 같은 경우에는 외고 자사고 폐지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학군 수요까지 합쳐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는 것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 정서상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뭐 정경유착도 아니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형태에 비슷하게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에서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떤 윤리 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2의 그 위장 전입처럼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아니 뭐 국회의원도 힘 있으니까 저렇게 공개해도 괜찮은데 저거 가지고 그러면 딴 거 해도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도 여기에 예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부동산 개발 지역을 정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윤리 규정을 지켜서 그런 내용을 외부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명만 더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단 오늘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마감 날이고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보이콧까지 갈 수 있나요? 보이콧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과거에 제가 이제 이철희 의원하고 방송에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부 장관 카드입니까? 라는 걸 물었을 때 원래 인사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막 누굴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인재풀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청와대 인재풀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와 더불어가지고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인사 난맥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유은혜 장관을 넣어야 되겠습니까?라는 말에 요즘 민주당 그 의원님들이 답을 잘 못하십니다. 이 의원이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그 당시에 맞아요. 우리 최고의 카드예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답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때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의원 불패 신화가 이미 깨졌다. 예.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적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김상곤의 반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상곤 전 장관, 그러니까 현재도 장관이죠. 예. 김상곤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부 총리로서 뭔가 좀 좋은 역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김상곤 장관이 결국은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볼 때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예민한데 이런 문제를 좀 우리와 정말 얘기가 될 만한 사람이 가서 일들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뜻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소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유은혜 의원
의원을 임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